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 비판 여론이 그야말로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태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여러 가지 신상 털기를 많이 우리가 봐왔습니다만은 이런 예가 없어질 정도로 정말 역대급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조국 법무장관 후보가 이 문재인 정부에서 차지하는 아마 위치 때문일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분신이나 다름없죠. 누가 아바타인지 때로는 의문스럽기도 합니다만 어쨌건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고 또 그 비리의 내용도 역대 어느 청문 대상자 후보보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조국 후보자가 그동안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이렇게 서울법대 교수로서 깨끗한 척, 정의로운 척, 공정한 척을 워낙 해왔기 때문에 저는 사실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좀 얄밉기는 해도 청문회를 앞두고 별다른 어떤 그 과오나 흠결 이런 허물들이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본인의 것도 있고 일가족의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위장 전입은 그동안 여러 후보들이 단골명이었습니다만 위장 전입 외에도 동생 부부의 위장 이혼 또 그 전후에 수반된 위장 거래 위장 소송 또 딸의 무엇보다도 결정타가 되고 있는 딸의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 위장 입학이 되겠습니다. 위장 이 논문 어려운 과학 논문의 제일 저자로 등재해서 대학을 입학하는 문제랄지 계속 유급하는 그런 낙제생임에도 불구하고 줄창 장학금을 받는 이런 위장의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제가 얘기하기보다 저는 이번 이 사태를 계기로 진보 좌파 인사들의 소위 입에 달고 사는 특권과 반칙 에 관한 판단 기준은 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고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참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 엄숙하고 또 굉장히 당사자가 강조를 할수록 또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평가 기준이 되어서 그 말에 대한 책임 평가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기준에 봤을 때 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가 특권과 반칙 행위를 한 적이 없고 그동안 기회나 과정, 이 결과가 다 문 대통령이 얘기한 그런 기준에 맞았는지 그런 것을 살펴보고서 이것을 내 사람으로 총애를 하고 또 장관으로 기용했는지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어쨌건 문재인 정권은 이와 같이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든다는 이 논리의 바탕 위에서 전 정부 인사, 특히 보수 우파 인사들을 모두 적폐로 몰아붙였습니다. 과거 전 정부에서 또 청와대에서 심지어 대통령실에서 관행적으로 해왔던 그런 예산 집행까지도 전부 적폐로 몰고 잔혹하게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당의 대표는 보수 우파를 괴멸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은 문정권의 사람들과 이 여당 인사들은 항상 깨끗하고 공정하고
그렇게 투명하게 다 생각과 행동을 해온 것처럼 그렇게 처신을 해왔습니다. 물론 지난 한 20, 30년을 돌아보면 대체로 보수층이 상대적으로는 특권과 반칙을 좀 많이 저질렀다고 저도 봅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보수 우파가 이 정부의 권력을 쥐고 또 사회 전반을 주도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유층이나 권력층 또 사회 상위 계층이 그만큼 인맥도 상대적으로 넓고 지위에 수반된 특혜가 많은 것이 또 사실입니다. 저 또한 오랫동안 검사 생활하는 입장에서 저 역시 특권에 안주한 적이 없다고 저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예를 들면 제가 차를 운전을 하면서 물론 스티커도 많이 떼었습니다만 한편으로 몇 번은 또 스티커를 떼일 일도 안 떼고 넘어간 소위 경찰이 봐준 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런 특권에 안주했던 그런 사례들이 우리 보수층의 부유층 고관 대작들이 부지불식간에 그러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말도 함부로 한다거나 행동도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을 한 적도 하는 사람들 사례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진보 좌파 측에는 진보 좌파도 과거에 다 못 살 때가 아니라 지금은 다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소위 좌파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도 다 지금 고위층으로 진출도 하고 사회 여러 가지 상위 계층으로 많이 오는 오늘날 진보 좌파는 그러면 문제가 없느냐? 문제가 있습니다. 말로는 세상의 정의, 공정, 원칙 다 뜯으면서 자신도 뒤로 새치기 하고 순서를 어기고 또 무슨 일만 생기면 약간 이 규제를 피하고 또 특혜란 특혜는 다 찾으려고 그러고 소위 원칙, 무원칙, 비원칙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좌파 인사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사람들을 강남 좌파라고도 부르고 내로남불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기는 이를테면 다 이렇게 어떤 혜택은 다 누리면서도 마치 어떤 이 부의 불균형을 비난하고 또 어떤 원칙의 위반은 자기도 하면서도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을 심하게 공격하는 그런 내로남불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차이점을 두 가지 관점에서 늘 느끼고 있습니다. 진보 좌파와 보수 우파의 차이점.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보수 우파는 적어도 자신이 범하는 과오에 대해서는 아무리 부지불식간에 하는 그거라도 관습적으로 해오는 어떤 그런 과오에 대해서 적어도 남을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진보 좌파는 실은 자기도 그렇게 하면서 그런 행위들을 막 비난하고 공격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기는 더하면서도 그런 것을 조롱하고 비아냥을 됩니다. 아주 인격적인 모멸감도 마다치 않습니다. 또 어떤 고려할 만한 사정에 대해서도 인정사정 보지 않고 비난을 합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보수 우파의 어떤 인사들은 그와 같이 자기가 부지불식간에 혹은 의도적으로 잘못을 범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잘못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서 문제가 되고 창피를 당하게 되면 깨갱합니다. 대개의 경우 그야말로 1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완전히 망가지기 쉬운 게 지금 우리 사회의 구조인데 망가집니다. 망가져서 그야말로 한동안 고개도 들지 않고 완전히 잠수를 합니다. 반면에 이 지금 진보 좌파에서 보여주는 습성은 그러한 어떤 잘못이나 과오가 문제가 돼도 뻔뻔해요.
일시적으로 잠시 어떤 논란이 될지라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연자약합니다. 청문회에서 대개 과거 보수 우파 정부 시절에 그런 공인 후보자들이 한번 청문회 나왔다 망신을 당하고 이렇게 낙마를 하거나 사퇴를 하게 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청문회 나왔다가 그러한 어떤 문제가 드러나서 낙마를 한 사람들 거의 존재감이 없을 정도로 아예 어떤 이렇게 드러난 어떤 활동 자체를 되게 못합니다. 거의 존재감이 없어질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보 좌파적 인사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청문회 과정에서 비리가 드러나고 했던 그런 사람들, 자신의 은행의 불일치, 위중성, 위선이 문제되었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나. 장하성 전 대사 그렇게 재벌을 공격했지만 막상 자기는 재벌 기업의 주식을 잔뜩 보유하고 있었던 장하성 지금 현재 중국 대사 노릇 잘하고 있죠. 또 홍종학 벤처기업부 장관, 이 양반 저 장관 되기 전 의원 시절에 부의 그 대세, 그러니까 세대를 건너뛰어서 물리는 거, 즉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에게 재산 물려주는 걸 갖고 그렇게 공격했지만 막상 자기가 청문회 때 보니까 자기 딸이 외할머니한테 거액을 상속받은 것이 드러났지만 장관 잘하고 지금 다시 물러났습니다. 아마 내년 총선에 또 어디선가 도전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예를 제가 들려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진보 좌파는 뭐가 문제가 드러나도 깨갱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주 뻔뻔하게 자기들 어떤 그런 위세를 다 과시한다는 점이 우파의 차이입니다. 어느 쪽이 더 양심이 그래도 덜 불량합니까?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자기가 남들 모를 때 어떠한 그런 특권과 반칙을 저질렀더라도 일단 문제가 되면 그때는 여러 가지를 다 내려놓고 초야에 묻혀서 지내는 저 사람들이 양심이 불량합니까? 아니면 그러한 이중성 위증이 드러나도 잠시 소나기를 피한 다음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연하게 다시 또 자신의 평소 모습으로 이렇게 위세를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 양심불량입니까? 저는 대통령이 말하는 특권과 반칙의 판단 기준이 도대체 뭔가, 또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진보 좌파 인사들, 특히 이번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조국 후보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진보 좌파 진영의 젊은이들이 진보 좌파 인사들 외에도 약간 좀 진보적 성향을 많이 갖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지지를 보낸다고 하는 이러한 현실에서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권과 반칙이라는 말을 이제 앞으로 쓰지를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이런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부터가 그렇게 하니까 어제는 공지영 작가 같은 사람이 문프가 뭔가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이 조국을 지명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지지한다는 이런 영향을 가진 작가도 이런 식으로 도대체 그 위중성 위선에 대해서 그러면 부끄러움은 표시를 하고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것을 용서하고 이해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개의치 않는다고 하면 이건 아닌 거죠. 그런 점에서 진보 좌파 진영 인사들의 특권과 이 반칙을 전혀 개의치 않는 이런 이중성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